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20년 판매대수는 코로나의 침체 속에서도 전년비 36%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고작 50만 대 남짓, 현대기아차의 8% 수준, 매출액은 27% 수준인 315억 불, 자금지옥, 생산지옥을 거치고 드디어 10년 만에 7.2억 불의 첫 흑자를 실현한 회사. 타업체에 판매한 CO2 크레딧 이익이 아직도 큰 회사, 차량 계약할 때의 선수금과 OTA 기능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이것이 제가 현재 숫자로 본 초라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는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총에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은 1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테슬라주 급등은 테슬라 차를 사지 않고 주식만 사려는 투자가의 열광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테슬라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저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5편의 영상에서 이렇게 성장한 테슬라의 원동력은 일론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테슬라의 미션과 높게 설정된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일론의 속도와 테슬라의 타임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배터리 바디 기술이 경쟁차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로 차이를 벌이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업 중에서 가장 선행한 기술을 개발해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겠죠. 뭘 본다고요? 벤츠가 어느 시점을 목표로 무슨 기술을 어느 정도의 레벨로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테슬라의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지 같은 수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율주행 기술은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4분기 결산 발표 인터뷰에서 일론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이라고 다시 호언장담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행동이 있었던 만큼 100%는 다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지금까지 테슬라가 실현한 자율주행 기술은 대단한 편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현대차 등 기존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레벨 1, 2단계의 기술을 거쳐 레벨 3단계 경쟁에 접어들었습니다. 레벨 3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4월부터, 한국은 작년 7월부터 이 기능을 갖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를 의미하는데요. 소위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의 국제 기준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동일 차선을 유지하면서 저속주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가 혼잡해진 상황에서 최고속도 60km 이하로 동일 차선 내에서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 등의 운전 조작을 차량 시스템이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그 사이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다른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3 기술을 적용하여 가장 먼저 시판하겠다고 발표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물론 테슬라를 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사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제네시스, 2번 혼다, 3번 토요타, 4번 다이물라. 어렵습니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다가 레전드에 탑재하여 작년 말에 런칭한다고 했습니다. 좀 늦어져서 올해 초 런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물러, BMW, 토요타, 현대차 등도 레벨 3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난쟁이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레벨 3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드라이브 파이러트란 서브 브랜드로 이미 풀 모델 체인지한 모델 S에 21년 후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내 고속도로에 한정해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변 감시용 센서로 5개의 미리파 레이더와 1개의 스테레오 카메라, 4개의 단원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운영해왔습니다. 레벨 3용으로는 지금까지 미리파 레이더와 스테레오 카메라로 인식했던 전방 감시용 센서에 1개의 라이더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센서로 그 밖에 후방 감시용 다른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 차량의 존재를 화상 인식과 음성으로 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긴급 차량의 경광등은 청색으로 청색의 빛에 대해 높은 인식 능력을 갖는 다단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센서 이후에는 고정도 3D 지도를 탑재하여 자차 위치 측정과 도로 지형, 교통 표식 등이 파악에 사용됩니다. 만일이 고장에 대비하여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전기 계통은 이중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라이더와 3D 고정도 맵이 필요하다고 보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라이더를 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테슬라 일론의 주장이 여기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이더와 3D 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편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차량 메이커의 경쟁 무대, 경쟁의 핵심 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프트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상식이죠. 작년 953만 대를 판매하며 5년 만에 1위를 탈환한 토요타, 2위가 된 폭스바겐,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코스트 효율이 좋고 신뢰성이 높은 하드웨어 생산 방식을 운영해온 토요타는 특히 조용한 편이에요. 이 업체들은 요즘 차량 OS라고 불리는 차량 탑재 소프트 개발을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S 등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HW3.0이라는 컴퓨터를 19년부터 차량에 탑재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운전 시스템 진화에 맞춰서 차량에 탑재한 컴퓨터를 쇄신하여 왔습니다. 2014년 9월에 1세대를 투입한 이후 2-3년이라는 극히 짧은 사이클로 개발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HW3.0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에 의하여 테슬라가 직접 개발했으며 이 안에는 자동 운전을 제어하는 ECU와 인포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MCU가 들어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은 매초 144조 회로 매우 고성능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은 폭스바겐.OS를 실용하는 단계이고 토요타는 RNA OS를, 메르세데스 벤츠는 MB.O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애플이 소프트 기반 iOS와 구글이 안드로이드처럼 차량에 적용하는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폰을 지금 전화기로 인식하는 분이 있나요? 차량 OS가 개발되고 실현되면 차를 더 이상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군요. 이미 미국에서는 한정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레벨 4의 상용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의 어떤 개발자라도 차량 OS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을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량 OS에는 세계에서 3가지 방식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 OS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은 물론 높은 성능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요소도 잘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 방식, 미국 방식, 중국 방식 3가지 정도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방식은 차량 탑재 소프트 기반의 표준 규격인 오토사를 베이스로 한 방식으로 폭스바겐.OS와 토요타의 아레나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식은 알파벳사나 웨이모와 테슬라처럼 IT 분야의 소프트 기술을 베이스로 차량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방식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나름의 기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자동차 메이커 각사가 따로따로 차량 OS를 만들어낼지 또는 그룹 전략을 채용할지는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PC업계의 윈도우나 맥OS 그리고 스마트폰 업계의 iOS와 안드로이드처럼 차 업계에서도 그 수는 한정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차 판매 대수에 비해 엄청난 개발비를 감당할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웨이모가 개발한 체계는 FCA, 제규어, 볼보 등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도 자기 시스템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밀러 사장은 미래의 차량은 바퀴가 붙어있는 스마트폰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이밀러는 독자의 MB.OS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벤츠는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차를 팔아 이익을 보고 또 고객이 사용 중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배가 아프겠죠.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기반 보험 판매까지 시작했으니 양사의 차이는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OTA에 의한 기능 갱신과 추가는 자동차 메이커와 차량의 소유자 쌍방에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는 차량의 판매 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기능의 다운로드 또는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도 OTA를 통하여 늘 최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밀러는 차량 OS를 탑재한 차량을 2024년부터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OTA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은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OS의 개발 공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다이밀러는 작년 6월에 개발 파트너로 엔비디아를 선택하여 자율운전용 차량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영역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갱신하는 OTA로 자율운전 등의 기능을 늘 최신의 상태로 하는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운전과 OTA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도 제공합니다. OTA 기능을 표준 탑재하는 다이밀러 차량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SoC 오린을 채용합니다. 오린을 채용하는 차량 탑재 컴퓨터에서의 처리 능력은 200TOPS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19년부터 완전 자사 개발한 HW3.0 컴퓨터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6년이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파일럿의 성능과의 비교이고 풀 셀프 드라이빙용의 컴퓨터와는 10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 아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태가 샌디 멀로가 말한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는 벤츠는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와 개발 주도권에 휘둘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 테슬라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BMW와 폭스바겐의 OS 개발 동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